오늘의 사연은 부산에 사는 72세 김정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2년생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22세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희야, 나랑 결혼하자. 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1978년 아들 성민이가 태어났어요. 정희야, 아들이다. 우리 아들. 남편은 기뻐하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돈을 벌면 저축을 많이 했어요. 정희야, 우리 집 한 채만 있으면 안 돼. 왜? 사람은 집 한 채 말고 월세 나오는 건물 하나는 있어야 노년에 안 굶어. 그래도 우리 여유 없잖아. 지금은 없어도 모으면 돼. 천천히.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도 하고. 그렇게 15년을 모았어요. 1993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드디어 건물 샀어. 정말? 응. 부산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3층 건물이야. 낡긴 한데 위치가 좋아. 얼마에? 2억. 대출 좀 받았어. 2억이나. 괜찮아. 월세 받으면 대출 갚을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내 이름으로 샀어. 내 이름? 응. 내가 만약 먼저 가면 내가 이 건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정희야, 이 건물은 절대 팔지 마.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친척들한테. 왜? 돈 냄새 맡고 꼬이는 사람들 많아. 나중에 성민이한테도 신중하게 말해. 200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정희야. 아파. 여보. 병원으로 급히 갔지만 남편은 못 살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 성민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200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정희야. 아파. 여보. 병원으로 급히 갔지만 남편은 못 살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 성민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건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제 명의로 돼 있었어요. 소유자 김정희. 그리고 남편이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 건물은 내 평생 밥값이야. 절대 팔지 말고 임대료로 살아. 성민이한테도 신중하게 말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 사랑해. 저는 그 메모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2003년 아들 성민이가 결혼했습니다. 32세, 늦은 나이였어요. 며느리 이름은 박미영. 30세, 대학 나온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미영이는 밝고 예의 바랐어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바빠서요. 대신 집안일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예쁘게 들렸습니다. 아,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남편이 죽고 5년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너희는 신혼인데.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미영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빈 방 있어요. 같이 사세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착하네. 그렇게 2008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미영이도 잘해줬고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오, 우리 손자. 아들도 잘해줬어요.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손자도 보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1년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 이제 며느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0년쯤부터였어요. 미영이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청소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해, 다시 할게. 네.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미영이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봉투를 줬어요. 어머니, 이거 용돈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도 용돈 필요하시잖아요. 저희도 도우미 쓰는 셈 치고 드리는 거예요. 도우미. 네. 한 달에 20만 원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우미. 나를 도우미로 보는구나.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싸야 했거든요.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은 불고기 넣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출근하면 손자를 깨웠어요. 지민아,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 할머니. 손자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오면 오전 10시. 10시부터 청소 시작.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12시쯤 되면 점심 준비. 어머니, 점심 뭐예요? 미영이가 회사에서 전화합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 아, 어제도 찌개였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미안해.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오후 2시쯤 빨래. 4시쯤 장보기. 6시에 저녁 준비. 8시에 저녁 식사. 9시에 설거지. 10시에 손자 재우기. 11시에 제 방으로. 어느 날 오후 저는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드라마 보세요? 응, 잠깐. 어머니, 드라마는 나중에 보세요. 저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아, 미안해. 지금 할게. 낮에 쉬시니까 밤에는 저 좀 도와주셔야죠. 저는 TV를 끄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영이는 반찬의 트집을 잘 잡았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 너무 짜요. 그래. 덜 짜게 할게. 어머니, 이거 너무 매워요. 미안해. 어머니, 반찬이 맨날 똑같아요. 다른 거 해주세요. 알았어. 저는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항상 뭔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아, 미안해. 다시 할게. 어머니, 거실 먼지 있어요. 어디? 저기요. 제대로 안 닦으신 거 아니에요? 미안해. 저는 매일 청소를 했지만 미영이는 항상 뭔가 찾아냈습니다.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일이 더 늘었어요. 어머니, 지민이 숙제 좀 봐주세요. 응, 알았어. 어머니, 지민이 받아쓰기 시험 있대요. 연습시켜주세요. 네. 어머니, 지민이 학원 데려다 주세요. 응. 저는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 전담육아 도우미가 됐어요. 2015년 제 허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하셔야 해요. 수술? 네. 이대로 버티시면 나중에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2주, 회복 기간 2개월.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아직 좀 아파. 그럼 언제부터 집안일 하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한 달요? 그럼 그동안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미영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고 애도 봐야 하는데 파출부를 써야 하나? 그 돈은 누가 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그저 돈 아끼려고 부리는 가정부구나. 서러웠어요. 20년을 혼자 아들 키우고 남편 죽고 나서도 혼자 견뎠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며느리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정혜 씨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이제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미영이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멈춰 섰습니다. 여보,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제 요양원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아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응.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제 어머니 모실 만큼 여유 있는 상황 아니잖아. 그래도 아이 크지, 대출 있지, 회사 일 많지. 어머니까지 챙기려면 우리도 너무 힘들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하잖아. 엄마니까 더 그래야지. 요양원 가면 전문적으로 케어도 받고 우리도 편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봐. 여보도 엄마랑 계속 같이 사는 거 부담되잖아.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짐이구나. 평생 키운 내 아들한테도 나는 부담이구나.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20년간 이 집 살림하고 손자 키우고 아들 뒷바라지 했는데 이게 대가야?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공짜 가정부로 짐으로 살긴 싫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부산역 근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정희. 이 건물은 남편이 30년 전에 제 명의로 산 거였어요. 당시에는 낡은 3층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4층으로 증축됐고 역세권이 됐습니다. 1층 유명 카페 체인점, 2층 치과, 3층 영어학원, 4층 회계사무소. 모두 임대가 나가 있었어요. 한 해 들어오는 임대료가 5억이 넘습니다. 왜 이걸 지금까지 숨겼냐고요? 남편이 죽기 전에 말했었거든요. 정희야, 이 건물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친척들한테. 왜? 돈 냄새 맡고 꼬이는 사람들 많아. 내가 돈 있다는 거 알면 다들 손 벌려. 성민이한테는? 성민이도. 신중하게. 성민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봐. 그리고 성민이 마누라도. 남편은 사람을 잘 봤어요. 저는 20년간 아들과 며느리를 테스트했던 겁니다.
내가 돈 없다고 생각할 때 얘들이 날 어떻게 대하나. 내가 가난한 노인일 때 얘들이 날 어떻게 대하나. 그 결과는 공짜 가정부, 월 20만 원 주고 부리는 도우미, 요양원 보내려는 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면 절대 안 되겠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분명 태도가 바뀔 거야.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비밀을 공개하되 절대 이 사람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김정혜 씨는 20년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30년 숨겨온 비밀을 공개하기로.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주말에 시간 좀 내라. 왜요, 엄마? 엄마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아들이 찡그렸습니다. 어디요? 또 친척들 제사예요? 그냥 따라와 보면 안 되겠나. 주말 아침 저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낡은 옷만 입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장 비슷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어요. 미영이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성민이랑 좀 나갔다 올게. 어디를? 금방 올게. 저는 아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엄마, 정말 어디 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몇 정거장을 갔어요. 부산에 번화한 역세권 중 하나. 여기서 내려. 여긴 왜요? 따라와. 역에서 나와 3분 정도 걸었어요. 그러자 깔끔한 4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1층은 유명 카페 체인점. 주말인데도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엄마, 여기가 왜요? 저 건물 2층에 치과 보이지? 네. 거기 원장님이랑 약속이 있어. 치과요? 응. 임대료 조정 때문에.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아드님이세요? 인사 한번 하시지요. 아들이 그때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누구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 말이야. 네. 이 건물 엄마 거야.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엄마 이름으로 사준 거. 아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받아서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몰래 보태준 것도 다 여기서 나온 돈이야. 2층에서 내려 치과 원장실로 갔습니다. 김정혜 사장님, 오셨어요? 네, 원장님. 임대료 조정건 말씀드리려고요. 아, 네.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죠. 5% 정도 올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여기 입지가 워낙 좋아서 저희도 장사 잘 되거든요. 아들은 그 대화를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3층 학원 원장도 만났습니다. 사장님, 학원 학생들 많이 늘었어요. 이 건물 덕분입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4층 회계사무소 대표도 인사했어요.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물 관리 정말 잘해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모든 임차인들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돌아보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성민아. 네. 이 건물 시세가 지금 20억이야. 20억? 응. 한 해 임대료는 5억 정도 들어와.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건물을 1993년에 2억 주고 샀어. 당시엔 낡은 3층 건물이었지.
근데 지하철역이 생기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건물 가치가 10배가 됐어. 엄마, 그럼 왜 진작에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네. 성민아, 엄마는 20년 동안 너희 집에서 공짜 가정부로 살았어. 엄마, 월 20만 원 받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너 도시락 싸주고 지민이 키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허리 수술하고 왔는데도 오늘 반찬은요? 라고 물었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영이가 뭐라 했는지 아냐? 엄마를 요양원 보내자고 했어. 엄마가 들으셨어요? 응, 다 들었어. 성민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돈 없는 줄 알았지? 네. 그래서 부담스러웠지? 죄송합니다. 미안할 것 없어. 사람이 원래 그래. 돈 없으면 짐이고 돈 있으면 모시고 싶은 거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돈이 있었어. 20년 동안.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울지 마. 이제 와서 우는 건 소용없어. 엄마, 다시 잘할게요. 성민아, 엄마한테 잘하는 건 이제 필요 없어. 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만 살 거야. 너희한테 기대 안 해. 김정혜 씨는 드디어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20년간 숨겨온 진실. 연 임대료 5억, 건물 시세 20억. 아들은 충격에 빠졌고 며느리는 이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드디어 며느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성민아, 네 엄마. 미영이한테는 내가 말해. 네. 그리고 앞으로 엄마한테 어떻게 할 건지 너희가 결정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미영이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진짜야? 어머니가 건물주라고? 응. 20억짜리 건물. 헐. 그럼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데? 1년에 5억 넘는데. 미영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안해, 미영아.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왜 안 말씀하셨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미영이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시에나 일어나는데. 미영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 준비할게요.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미영이는 아침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툴게 하지만 열심히. 어머니, 계란말이 좋아하시죠? 제가 만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그동안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아침 식사 때였습니다. 미영이가 제 앞에 반찬을 가져다 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멸치볶음이에요. 고맙네. 어머니, 김치도 드세요. 제가 덜 짠 걸로 골랐어요. 어머니, 국도 드실래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한테 차갑게 대했잖아. 왜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거야? 미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생각이 짧았어요. 반성했어요. 하루 만에
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저는 미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건물 있다는 거 알고 나서 태도 바뀐 거지? 아니에요. 진짜 반성해서. 거짓말하지 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 20년 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데 하루 만에 바뀌겠어? 어머니, 엄마가 돈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잘해주려는 거지. 맞지? 미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저녁 준비도 미영이가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녁 제가 만들게요. 내가 회사에서 피곤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피곤하시잖아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백화점 갈까요? 백화점? 네. 어머니 옷 사드릴게요. 그동안 어머니 옷 하나 제대로 안 사드렸잖아요. 아니야, 필요 없어. 어머니, 제 마음이에요. 같이 가요.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미영아, 그러지 마. 어머니, 엄마가 바보로 보여. 내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다 알아.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20년 동안 엄마를 공짜 가정부 취급했어. 어머니, 월 20만 원 주고 새벽부터 밤까지 부렸지. 죄송해요. 허리 수술하고 왔는데도 반찬은 어떡하냐고 물었지.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원 보내자고 했지.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내가 엄마 건물 있다는 거 알고 나서 갑자기 잘해주는 거. 그게 진심일까?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 뭘? 제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거. 그건 이미 늦었어.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엄마한테 잘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잘했어야지. 돈 있다는 거 알고 나서 잘하는 건. 그건 진심이 아니야. 어머니. 그리고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포기했어.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척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언니, 그런데 말이야. 건물 있다며? 부러워 죽겠네. 누가 그런 말을? 아, 조카가 그러던데? 성민이한테 들었대. 아들이 친척들한테 말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언니, 우리의 대학 등록금 좀 빌려줄 수 있어? 미안한데 안 돼. 에이, 언니 건물 있잖아. 그 정도는 여유 있잖아. 그래도 안 돼. 언니 너무하다. 친척인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친척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 나 사업 자금 좀. 형부, 집 담보대출 좀. 이모, 우리의 학원비 좀. 모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내가 친척들한테 말했지? 죄송합니다. 왜 말했어?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했잖아. 미영이가 자랑하고 싶다고. 자랑? 네. 미영이 친구들한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민아, 이래서 엄마가 20년 동안 숨긴 거야. 돈 냄새 맡고 사람들이 꼬이니까.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혜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가족들에게 공개하는 것. 며느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드디어 유언장 폭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물 비밀을 공개하고 2주 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김정희님 오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하시러 오셨죠? 네. 미리 정리하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부산역 근처 상가 건물 하나 시세 20억. 예금 3억 정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아들 하나, 며느리, 손녀 하나입니다. 어떻게 상속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은 전부 손녀 앞으로 증여합니다. 전부요? 네. 단, 제가 죽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제가 관리하고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 형태로 묶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드님 몫은요? 예금 중에서 5천만 원만 상속합니다. 5천만 원요? 그럼 나머지 2억 5천은? 그것도 손녀한테 줍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분 몫은요? 없습니다. 단 한 푼도. 김정희님,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가족분들이 반발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이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공짜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월 20만 원 주고 새벽부터 밤까지 부렸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항을 더 넣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손녀가 건물을 받은 후에도 절대 팔 수 없게 해주세요. 최소 30년간. 네, 처분 제한 조항 넣겠습니다. 둘째, 임대료 수익은 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만 쓰게 해주세요. 신탁 관리 조항 넣겠습니다. 셋째, 만약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 유언장에 불복하면 아들 몫 5천만 원도 손녀한테 가게 해주세요. 강력하시네요. 네. 제 뜻은 확실합니다. 유언장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명했어요. 김정희. 이 서명이 제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이제 가족분들께 알리실 건가요? 네. 곧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특히 며느리분이 충격이 클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미영아, 지민아.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라. 왜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녁에 얘기할게. 저녁 식사 후 네 식구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미리 유언장을 정리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영이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유언장이요? 응. 변호사랑 상의해서 다 정리했어. 다음 주 토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내용 확인할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미리 정리해둬야지. 미영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평생 모실 건데요. 저는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진심이면 좋겠네. 토요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저.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어요. 지금부터 김정희님의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미영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인 1순위 손녀 김지민. 미영이가 살짝 웃었어요. 부산역 인근 상가 건물 전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전부. 예금 중 2억 5천만 원. 미영이의 미소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속인 2순위 아들 김성민. 아들이 긴장했습니다. 예금 중 5천만 원. 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5천만 원이요? 건물은요? 계속 들어봐. 배우자 박미영에 대한 상속 없음. 네. 미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앉아. 다 듣고 말해.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특별조항 손녀 김지민은 상속받은 건물을 30년간 처분할 수 없으며 임대 수익은 교육비와 생활비로만 사용할 것. 추가 조항 만약 상속인 이순희 김성민 또는 그 배우자가 본 유언장에 불복할 경우 김성민에게 상속되는 5천만 원 또한 손녀 김지민에게 귀속됨.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저희가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생? 네. 20년이에요, 20년. 저희가 어머니 모신 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영아, 내가 말하는 그 고생이란 게 뭐냐? 네. 내가 물어볼게. 20년 동안 누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했어? 그건 누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 키웠어? 미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허리 수술하고 와서도 오늘 반찬은요? 라는 말 들었어? 어머니, 너는 나한테 월 20만 원 주고 20년간 공짜 가정부로 부렸어.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집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한 말이지? 미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뭐라 했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지 않아? 이것도 내가 한 말이야. 그건 내가 다 들었어. 화장실 가다가. 그런 내가 내 건물 있다는 거 알고 나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지. 어머니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반성? 돈 보고 반성한 거지. 진심이었으면 진작에 잘했어야지.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벌어. 남의 재산 보고 결혼해서 당연한 줄 알고 살았으면 이제는 내가 책임져.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성민아,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너는 엄마가 요양원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 나한테 부담된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내가 갑자기 건물 있다는 거 알고 나서 효자 코스프레 하는 거. 엄마는 안 속아. 손녀 지민이가 울면서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아빠가 혼나는 거예요? 아니야, 지민아.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던 일이야.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할머니, 지민아, 이 건물은 원래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 평생 밥값이라고 사준 거다. 네. 할머니는 그걸로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늙어가고 싶었어. 할머니. 근데 내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할머니는 다 기억해.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잘할게요. 미영아, 내가 나한테 잘하고 싶었으면 20년 전에 잘했어야지.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만 살 거야. 어머니.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너희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일하든 벌든. 나는 이제 모르겠어.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언장은 공개됐습니다. 건물은 손녀. 예금 대부분도 손녀. 아들에게는 5천만 원만.
며느리에게는 영원. 며느리는 무너졌고 아들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혜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지막 결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유언장을 공개한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저한테 친절한 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혼자 살 거야. 엄마, 너희랑 계속 있으면 서로 불편하잖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래. 엄마, 그래도. 괜찮아. 엄마 돈 있어. 걱정 마.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 건물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크지 않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는 곳. 아무도 저한테 어머니, 청소 안 하셨어요? 라고 묻지 않는 곳. 첫날 아침 저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새벽 5시가 아니라 8시에 일어나는 게. 아, 이게 자유구나. 저는 느긋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TV를 틀었어요. 볼륨을 10으로.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자야, 나 정이야. 어머, 정이.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너는? 나 이제 혼자 살아. 아들 집 나왔어. 진짜? 왜? 긴 얘기야.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한 달 후,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정희야, 진짜 간다고? 응, 가자. 나이 70의 제주도. 왜 안 돼? 나 돈 있어.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어머, 정혜 너 갑자기 왜 이래? 이제 내 인생 살려고. 우리는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돌아다녔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가끔 제 건물 1층 카페에 갔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이게 다 내 건물이구나. 뿌듯했습니다. 어느 주말 손녀 지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 지민아. 어떻게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지민이는 제 원룸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 작은데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는 이게 편해. 아빠랑 엄마랑 안 사는 게 더 편하세요? 그래. 저는 손녀와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건물 물려주는 거 알지? 네. 부담스러워? 조금요. 아빠가 저한테 화났어요. 아빠가? 네. 제가 할머니 편 든다고. 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네, 할머니. 사람은 누구한테도 무시당하면 안 돼. 가족이라도. 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야 해. 할머니. 그리고 내가 이 건물 받으면 절대 팔지 마.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 평생 밥값이라고 사준 거야. 네, 할머니. 절대 안 팔게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돈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한테도 무시 안 당하고 당당하게.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할머니가 응원할게. 지금은 2019년입니다. 유언장 공개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자유로워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엄마, 미안해요.
이제 그만 말해. 지난 일이야. 엄마. 성민아,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영이와는 만나지 않습니다. 가끔 명절에 보지만 인사만 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그게 전부예요. 미영이는 저를 피합니다. 저도 미영이를 피합니다. 그게 서로 편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수영.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72세에 수영을 배우다니. 하지만 재미있어요. 물속에 있으면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요. 옷도 몇 벌 샀습니다. 20년 동안 아까워서 못 샀던 옷들. 이거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살게요. 예전 같으면 너무 비싸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사요. 제 돈으로. 유럽 여행도 계획 중입니다. 정희야, 진짜 유럽 가? 응. 친구들이랑 같이. 나이 70에? 왜 안 돼? 지금 안 가면 언제 가? 친구들이 놀라워합니다. 정희 너 요즘 달라졌다. 응, 나도 알아. 이제 내 인생 사니까. 건물 관리도 직접 합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임대료 입금 확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임대료가 들어올 때마다 뿌듯해요. 이게 다 남편이 남긴 거구나. 가끔 남편 묘소에 갑니다. 여보, 나왔어.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이 건물 덕분에 나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 아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았어. 손녀한테 줬어. 당신이 그러셨잖아.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고. 정말 그러더라. 20년 동안 확인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 건물 남겨줘서.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돈이 있어도 숨기고 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년간 참은 건 후회하지만 유언장 쓴 건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부산에 사는 김정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20년간 며느리에게 공짜 가정부 취급을 받았습니다. 월 20만 원 받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요양원 보내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혜 씨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연 임대료 5억, 시세 2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참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돈 없는 노인은 짐이지만 돈 있는 노인은 모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건물은 손녀에게, 아들에게는 최소한만, 며느리에게는 영원.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유롭게 삽니다. 김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만 살 겁니다.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족도 선이 필요하다. 당당하게 사세요. 돈으로 사람 보인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